대한민국의 고등훈련기이자 경공격기인 FA 50계열이 이제 아세안 하늘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용 기종은 TO10TH, TO50PI, FA50PH, FA50 블록 20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TO50과 FA50 중심으로 전력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충돌에서 FA50 블록 20급으로 개량된 T50TH가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T50TH는 F-16이나 그리펜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운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지 깊숙이 침투해 정확한 폭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무사히 복귀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FA-50은 동남아시아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기입니다. 고온다습하고 정글과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긴 활주로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FA-50은 단거리 이착륙 성능과 높은 기체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상적인 전투기 운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도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운용 비용입니다. 아세안 국가 공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주로 연공 침범 요격, 남중국해 감시, 반군 및 테러 대응, 자연재해 시 긴급 출격 등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반복적인 운용이 많습니다. 즉, 매일 뜰 수 있고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FA-50은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와 정밀한 폭격 및 유도무기 운영 능력까지 갖춰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 모두에서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번 태국의 TOC-TH가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F-16이나 그리펜보다 침투력과 정밀 타격 능력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역시 FA-50 계열기의 성능을 눈여겨보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태국의 T-50TH 활약을 지켜본 필리핀은 같은 수준의 전투기 11대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전력의 현대화로 연결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필리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과 FA-50PH 전투기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 3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6,400만 달러에 달하며 FA-50 블록 20 형식의 신형 전투기 12대를 추가 구매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FA-50PH 기체들도 동일한 블록 20 수준으로 개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도 A사 레이더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처럼 필리핀도 기계식 레이더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무기 통합 및 데이터 링크 연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자체 성능이 충분히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A사 레이더로 교체하기 위해선 대규모 개조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현재 FA-50에 사용되는 레이더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ELM 2032 계열로 이 레이더는 F-16의 기존 탑재 레이더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실속 있는 선택을 통해 효율성과 실전을 모두 만족하는 전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폴란드는 FA-50GF 전투기의 실전성을 높이 평가하며 FA-50PLO의 개량 계획을 전면 제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핵심 인물인 노박 소장은 FA-52 미그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F-16과 F-35 조종사 양성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강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노박 소장은 FA-50을 최신형으로 개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항공기를 대기 상태로 둬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 훈련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FA-50GF는 이미 실전적인 성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탑재된 레이더는 오히려 자국의 F-16에 장착된 것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현재 추진 중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장착 계획은 기술적으로 미국 측의 무장 소스 코드 승인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된 FA-50GF 12대를 해체해 PL 버전으로 개량하는 것보다 신규 생산 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현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국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며 FA-50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미국산 무기를 비싼 비용을 들여 통합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개량 대신 현 상태 유지와 국산 무장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전력 유지를 택한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한 조종사는 FA-50 도입과 함께 진행된 훈련 과정을 되돌아보며 솔직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미그 29 조종사로 활약했던 베테랑이었고 전설적인 기체에 대한 애착은 있었지만 기종 전환을 받아들이는데 큰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항공기가 가져올 변화와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약 반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터 훈련을 시작으로 교육부대로 이동해 첫 실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예천으로 이동하여 심화된 전술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다시 공장으로 복귀해 실제 운영할 GF 버전과 유사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마무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압축적이고 강도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FA-50의 조종 편의성과 전장 정보 접근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거 미그 29에서는 수많은 정보를 조종사가 직접 계산하고 해석해야 했지만 FA-50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직관적으로 제공되며 조종사는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종사가 조종 자체보다 임무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FA-50이 기대를 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1년 전 한국에 훈련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항공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기대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잠재력을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형 항공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춘 전력이며 F-16이나 F-35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고유한 임무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는 FA-50의 또 다른 강점으로 높은 경제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FA-50이 시간당 비행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에서 훈련 및 실전 운용 모두에 있어서 큰 장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료비 절감 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공군 전력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FA-50 기체가 복좌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기체로서의 효율성도 탁월합니다. 복좌형 기체는 조종사 훈련 시 활용도가 높아지고 빠른 속도로 전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후방석에 연료를 싣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FA-50은 연료 소모량 자체가 적고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임무 수행에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시 채공 시간이 길어져 상시 경계 임무나 장거리 작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훈련 현장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큰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미그 시절보다 훨씬 더 자주 강도 높게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FA-50은 기체 신뢰성이 뛰어나며 유지보수 시스템도 단순화되어 있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공군의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고 전반적인 전투 태세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FA-50은 저렴하면서 강하다는 겉으로 보기엔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각국 공군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항공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폴란드의 주요 언론 매체 WP택은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허비됐다. 미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투기는 날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는 미국 국방부가 F-35의 정비 개혁을 위해 17억 달러 한화, 약 2조 4,5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정작 F-35의 가동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감사 보고서를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절반의 전투기만이 당장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FA-50은 무려 80%에 달하는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며 언제든 출격이 가능한 준비된 전투기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FA-50이 각국에서 각광받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전과 훈련, 긴급 출격에 항상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공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FA-50을 무려 100대나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공군은 미제, 프랑스제, 라팔, 러시아제, 수호이, 35 등 다양한 전투기를 혼용하며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 전력 체계는 부품 공급과 정비 시스템의 큰 혼선을 초래했고 결국 전반적인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서방과 러시아 기술이 섞인 전력의 지옥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국토가 광대하고 항시적인 국경 방위와 내륙의 반군, 테러 위협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다량의 경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답이 바로 FA-50이었던 것입니다. 한 이집트 네티즌은 이 같은 FA-50 대량 도입에 감격하며 이제 이집트는 한국의 KF-21을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로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KF-21이 중국산 무기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며 한국이 전투기 수출 시 기술 이전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FA-50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전투기를 넘어 신뢰성과 실용성, 훈련 효율성과 즉시 투입 가능한 준비 태세까지 겸비한 진정한 실전형 전투기로서 세계 각국의 공군 전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